안녕하세요. 이영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갑작스러 찾아오는 침묵의 시간을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이런 침묵의 순간들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강연 백도시 오늘 첫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가발도 가져오셨는데. 네, 무슨 가밍아웃이라고. 그게 뭐예요? 가발 플러스 커밍아웃이라고 해요. 가발이에요, 지금? 가발이라고요? 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가발을 벗고 과감히 대머리임을 공개 화제가 됐던 가발회사 대표 조상현.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던 23살. 그에게 갑자기 탈모가 찾아왔습니다. 괜히 나가는 게 겁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거의 한 반년 동안은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가발.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가발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가르마탄 스타일, 그다음에 덥수룩해서 전형적인 가발 같은 스타일만 딱 씌워주셔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많이 고민을 했죠. 네. 불편했던 경험을 아이디어로 가발 사업을 시작한 그.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가발이라는 어떤 그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됐고요. 그 노하우가 이제 제가 사업하는데 제일 큰 바탕이 된 거죠. 단점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조상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상현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많은데 자신이 대머리다. 그리고 가발을 쓰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대머리라는 사실, 그리고 가발이라는 사실이, 전혀 창피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영상에서 모두 다 보셨죠? 저의 가발 벗은 모습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또 저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발을 벗는 게 되게 쉽게 벗기는 하지만 엄청난 용기와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 자신있게 또 벗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뒤돌아서, 네. 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아까 뭐 영상에서 보긴 하셨지만 눈앞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사실 되게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가발 벗은 이 모습을 보고 혹시 젊은 사람이 가발 사업하려고 탈모라고 거짓말하려고 일부러 머리를 민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밀거나 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탈모가 지금 이만큼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이 머리로 계속 강연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 착용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발을 처음 쓴 거는 2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올해 저는 31살이고요. 그래서 저는 탈모라는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거를 어떻게 인생의 기회로 반전을 시켜서 지금까지 이뤄 나갔는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저는 절대 가발이 제 직업이 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탈모는 군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머리를 길렀는데 군대를 가기 전처럼 머리가 풍성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하얀 거품 속에 머리가 수십 가닥씩 빠지고 세면대에도 머리가 엄청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바닥, 책상, 침대, 베개 위에도 제 머리에서 빠진 수많은 머리카락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탈모를 극복하려고 수많은 민간요법, 그리고 탈모에 좋다는 것도 열심히 먹었고요. 샴푸도 써보고. 그래도 탈모가 나아지지 않아서 탈모에 좋다는 약도 먹고 뿌려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그 탈모 약 때문에 부작용에 좀 많이 시달리면서 머리는 더 탈모가 악화되고 몸 건강도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탈모 때문에 그렇게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 제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는 지금 제 와이프가 되어 있는 그 당시 여자친구도 제가 탈모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조금 꼼꼼하고 남들한테 단점을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철저하게 집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흑채를 꼭 뿌리거나 모자를 쓰면서 제가 탈모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머리가 빠지면서 탈모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들이 제가 탈모라는 걸 알아채는 거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신발, 옷, 헤어스타일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 이쁜 신발, 옷 사는 게 거의 제 취미일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저는 헤어스타일에도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심지어 저는 20살 때부터 미용실에 가지 않고 제 머리를 제가 직접 잘라서 스타일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와서 제가 머리를 다 잘라주기도 했고요. 그 정도로 저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군대 전역하고 탈모가 진행이 되니까 저는 그 헤어스타일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쁜 옷을 차려입어도 머리가 탈모가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꾸며도 이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 대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막연히 나도 나중에 대머리가 되겠지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탈모가 시작이 돼도 30살 중반 후반부터 탈모가 시작이 될 텐데요. 저도 나는 그때쯤부터 대머리가 되겠지. 내가 그때 대머리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멋진 대머리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보다 10년도 더 일찍 저희가 탈모가 찾아왔고 제가 예상한 탈모 시기보다 약 10년을 훨씬 더 앞당겨서 왔기 때문에 저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모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탈모인들의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머리 빠지는 게 어때서 그냥 머리 빠지면 그냥 당당하게 다니면 되지라고 정말 쉽게 얘기하지만 탈모인들에게 탈모란 결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탈모로 인해서 저는 이제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꺼려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점점 방에 박혀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해가 떠 있을 때는 잠만 자고 맨날 새벽에만 일어나서 집에서만 박혀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시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이 탈모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게 바뀔 수 있는가? 나는 탈모라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정말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아주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탈모는 저에게 아주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성격이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인데 탈모 때문에 이렇게 방 안에만 박혀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자. 그런데 제가 탈모 머리카락이 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해봐도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머리를 빡빡 밀던지 아니면 가발을 쓰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빡빡 밀고 나면 나중에 가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발을 써보고 나중에 가발이 이상하면 그때 머리를 빡빡 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군데의 가발샵에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가발샵에 상담을 다녀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커녕 당시 23살이었던 제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가발샵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발도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할 법도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살 때부터 제 머리를 제가 직접 자르고 친구들 머리도 직접 잘라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가발도 내가 한번 직접 잘라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발샵에서 제가 가발을 주문을 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발을 받아서 집에서 화장실에서 약 5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가발을 커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커트한 가발을 머리에 쓰고 보니까 정말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발을 쓰면서 나는 가발을 쓰는 패배자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반대로 가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가발이라는 거를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발을 쓰면 주변 분들이 다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쿨하게 나 가발이야 어때? 라고 쿨하게 가발임을 밝히고 지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가발인 걸 알아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치 않게 저의 비밀스러운 가발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대신 단 한 명 이제 지금 저희 와이프가 된 당시 여자친구한테는 제가 가발인 걸 숨기고 결혼을 하면 사기 결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발 쓴 날 처음 나 가발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여자친구는 가발티 정말 안 나고 이쁘다. 이 정도면은 가발이면 어떠냐?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너무 좋게 얘기해줘서 오히려 저는 더 자신감을 얻고 더 긍정적으로 가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카피라이터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광고회사와 브랜딩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 꿈이었던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꿈을 막상 이뤘지만 카피라이터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 한켠에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답답해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 모두들 하시지만 저는 뭔가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꿈을 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실 때 치킨집, 옷가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접 가발을 커트하면서 쓰기 시작했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중에 나 가발샵을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발샵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혀 동떨어졌던 어떤 업종이었겠지만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 관련 교육 그리고 가발 관련 교육을 열심히 들으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은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 업종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너 그 회사를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너 나중에 그렇게 좋은 회사를 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제 꿈에 대한 그리고 제 창업에 대한 설계도를 점점 그려나가고 그 설계도가 정확하게 그려진 이상 저희가 꿈을 이뤄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니까 남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저한테 겁을 주고 걱정을 해도 저는 절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으로 제가 일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패한다고 해도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맞춤 가발샵은 주 고객이 20, 30대의 아주 젊은 분들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가발샵은 주 고객대가 50대에서 60대 아주 연령이 높은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분들이 저같이 20, 30대의 탈모인들이 분명히 필요로 하는 가발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발 시장 특성상 높은 연령대의 타겟을 정하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그래서 창업 상담을 다녀봐도 상담해 주신 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타겟 설정을 다시 지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저 같은 탈모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발 쓰기 전에 제가 필요했던 지금의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그런 의견도 다 흔들리지 않고 젊은 층을 위한 가발샵을 창업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물론 시작부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창업을 하고 시작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1명, 2명, 하루에 1명, 2명이 아니라 한 달에 1명, 2명 고작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불안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줬던 대로 나도 좀 바꿔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제 확신대로 밀고 나가자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하고 제일 좋은 건 제가 가발 제작부터 디자인, 커트, 스타일링까지 모든 단계에 제가 다 하는 것 그리고 제 브랜딩, 브랜드 로고 디자인부터 로고 명칭, 그 다음에 제 브랜드 방향성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제가 다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광고 이미지, 광고 영상 제작, 그 다음에 출연까지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하나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재미를 느끼고 오히려 저는 카피라이터라는 꿈을 꿨을 때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들을 광고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를 느꼈는데 오히려 저는 가발샵을 창업함으로 인해서 카피라이터가 됐을 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꿈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창업이나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최대한 다르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굳건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 기본 바탕에는 스스로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직접 스스로가 설득력 있고 확신을 가질 만큼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겠죠. 정말 하고픈 것이 있다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이끌어가고 내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티가 안 나셔요 전혀. 예. 근데 이 손님들 와서 상담할 때 네. 조상현 씨가 저도 사실 탈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편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반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부분의 탈모인들이 오시면은 그분들이 웬만큼 해본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해본 건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는 표정만 봐도 이분이 어떤 걸 했고 어떤 아픔이 있겠다라는 거를 알고 그분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저한테 시원하게 머리를 오픈하시면서 뭐 마음 편하게 상담을 네. 하시죠. 그 말씀 들으시면서 용기 얻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예. 저도 진행형입니다.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예. 자, 오늘 개인적인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었다는 조상현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상현 씨였습니다.